카니발 인테리어 유출된 건데 멋진가요? 멋지죠? 너무 멋있는데요? 물론 소렌토가 더 멋있긴 합니다만. 자꾸 소렌토 쪽으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전문가 샤스파입니다. 카니발이 사전 계약한 숫자를 공개를 했어요. 몇 대? 무려 2시간 만에 2만 대가 사전 계약이 됐습니다. 2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발표한 건 처음 본 것 같아. 이러면 사전 계약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일단은 사전 계약 그렇게 많이 됐다고 소문난 그랜저 하루 동안 17,000대 계약됐고요. 네. 소렌토는 한나절 동안 2만 대, K5는 3일 동안 10,000대. 카니발은 정말 역대급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격부터 사양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저렴한 트림이 프레스티지예요. 네, 원래는 가장 저렴한 트림이 럭셔리였는데 럭셔리에서 프레스티지로 바뀌었고요. 가격은 3,28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3,160만 원은 뭐예요? 가솔린 3.5 기준이고 이거는 이제 경유 가격 기준으로는. 아니, 왜 저기하기로 기준으로 해요? 그래도 경유가 절대적인 판매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이, 몰라요. 모를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선입견은 갖지 말자고요. 우리 가솔린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가솔린 기준으로는 네, 3,16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시작부터 프레스티지야. 약간 등급이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럭셔리에 뭐 프레스티지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네. 그래서 그만큼 등급이 한 등급 뛰었기 때문에 가격도 그만큼 150만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3,160만 원 이 정도면 양호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얘들이 형님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우리에겐 시그니처도 있답니다. 이러면서 시그니처가 가격이 4,354만 원이에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 결코 저렴하진 않죠. 네, 굉장히 비싸진 가격이죠. 그래서 풀옵션을 하려면 드라이브 아이즈, 스타일, 듀얼 선루프,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진짜 아니, 이거 다 하면 얼마입니까? 4,800만원이에요. 4,800, 딱 4,800이네. 그쵸, 노린 거죠. 여기다가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 튜온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거기다 덧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쵸, 그거는 T1 파츠이기 때문에 풀옵션에 치진 않고 개인 호불호라고 봐야 되겠죠. 아, 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튜온이라는 거는 네. 뭐예요? T1이라는 건 사실 차량의 액세서리 같은 부분인데 이거를 옵션 가격에 반영을 한다는 거는 SM6에다가 액세서리 다 넣어놓고 SM6 풀옵션이 4,50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아, 그러니까 튜닝 파트군요. 그쵸. 튜닝 파트인데 그거는 튜닝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 그게 풀옵션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4,800이 풀옵션인 걸로. 후속 모니터 옵션 필요합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고 네. 태블릿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연동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거치대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0만 원짜리 옵션은 사실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4,800이면 기아 모하비 가격이고 트레거스 가격이에요. 팰리세이드보다 400만 원 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팰리세이드는 근데 디젤 모델의 7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4,860만 원입니다. VIP 빼고 사륜구동 빼고 풀옵션을 하면 네. 가격이 똑같다. 아니, 근데 네. 풀옵션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풀옵션은 뭐 온갖 것들을 더 넣어주고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쵸. 필요 없으면 안 나면 돼. 그냥 기본 옵션의 가격을 놓고 보는데 기본 옵션의 가격이 400만 원 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보니까 기능이 막 나와 있는데요. HUD가 없어요? HUD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짤 넣어주세요. 진짜 있었다고 했었는데 스파이샷에도 HUD 계속 있었고 근데 왜 없어졌어요? HUD랑 자동 주차. 아무래도 단가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ADAS 기능이 강화되면서 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HUD에 표시되는 ADAS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앞차하고 거리, 뭐 차선을 넘어간다 이런 게 다 HUD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LFA가 있잖아요. 그게 LFA가 꺼질 때 경고음을 내면서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깜빡깜빡 거리다가 꺼지는데 계기판을 항상 보고 있기 어렵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아, 이게 꺼졌네 하고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HUD가 없으면 그런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주차도 그래요. 이렇게 큰 차는 주차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자동 주차는 좀 있었어야죠. 저 원격 주차가 있어야 됐는데 네. 정작 필요한 팰리세이드나 네. 카니발 같은 차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죠. 정말 아쉽네요. 근데 사실 네. 이게 전후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냥 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반드시 좀 꺾어서 들어가고 꺾어서 나오는 것까지
구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급을 바라시는군요. 그렇죠. 제네시스급인 거죠. 색상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니 카니발 하면 그냥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거리에 보면 다 흰색 카니발하고 검정색 카니발밖에 없는데? 타다밖에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흰색이 진짜 많아요. 카니발은 다 흰색이야. 그리고 판테라 메탈 색상이 있고요. 네. 실키 실버 색상이 있고 유채색이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아스트라 블루와 플레어 레드. 오, 저는 빨간색은 그렇다 쳐도 파란색은 마음에 드네요. 파란색이 사실 YP, 그러니까 3세대 카니발에서도 있었던 색상인데 다시 부활을 근데 했습니다. 그때 그 파란색은 약간 빛이 바랜 듯한 파란색이어서 약간 물 빠진 파란색? 네, 이런 사람들이 느낌이었죠. 그렇게 선호할 수 없는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외관 색깔은 지하주차장이랑 자연광 이렇게 2가지에서 보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컨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버전? 사전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사용을 확정짓는 거를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줄 서기 전에 확인하고 줄 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장 컬러. 내장 컬러는 3가지인데요. 세들 브라운. 제 차 색깔하고 같은 거네요. 그죠? 세들 브라운이 추가된 색상이고 코튼 베이지와 미스티 그레이가 기존에 있던 색깔을 계승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이 없어요? 검정색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요? 카니발 같이 큰 차에 시트가 검정색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내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니 그거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고 그쪽이 걱정할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 있는 차들은 있어요. 다찌 캐러반하고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그리고 혼다 아저씨예요. 이렇게 3개 차종이 가장 인기 있는데 얘들은 검정색이 있어요. 약간 선입견 같은데 없는 건. 그러면 베이지하고 그레이하고 이거 둘 다 흰색인데 이거 2개를 왜 나눴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레이가 그나마 때가 좀 덜 타는 색깔, 그 다음에 베이지는 조금 밝은 색깔. 저는 사실 요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청바지의 이염에 굉장히 강해요. 그레이라고 써있지만 약간 푸른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바지가 이염돼도 그냥 원래 색깔이 그랬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휠은 지금 18인치, 19인치인데요. 왜 17인치 없어요? 17인치가 원래 있었는데 네.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삭제된 것 같아요. 카니발 하면 승차감인데 17인치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없애지? 11인승에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기억할까요? 큰일. 일단 디젤 모델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면요, 2.1L 디젤의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아니고 자동 변속기예요. 그래요. 8단 듀얼 클러치 요번에 소렌토에 넣어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왜 그걸 뺐을까요? 아무래도 카니발은 조금 여유롭게 가는 차이기 때문에 굳이 듀얼 클러치처럼 착착 변속되는 게 필요 없다고 여기셨나봐요. 최고 출력이 294마력. 괜찮아요. 기존보다 조금 올랐죠. 토크는 36.2. 이것도 괜찮아. 토크도 대략 2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주 탈만한 차가 됐어요. 복합 연비는 조금 이거 아쉬우시죠? 예, 9.1. 아쉬운데 기존에는 8.2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네. 디젤 2.2 엔진은 2.2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토크가 사실 보면 여기선 조금 유리하네요. 그렇죠. 토크는 조금 유리한데 사실 2.1L 엔진은 토크 바뀐 게 없습니다. 대신 연비는 상승했어요. 기존 연비가 11.3? 많이 좋아졌어요. 13.1 정도면 탈만한데? 사실 하이브리드를 내놨으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쉽죠.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하더니 또 안 나왔어요. 어쨌든 주말 전용차다 라고 하면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주중에 출퇴근한다 이러면 되게 부담이겠네. 그렇죠. 같으면 디젤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게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이 10을 못 넘는다는 이 경계가 조금 부담스럽네. 가족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아빠의 마인드로. 너 아빠지. 솔직히 말해서 불쌍해. 여기 7인승, 9인승, 12인승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좀 이해가 편하네요. 이 그림을 보면 네. 11인승 사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11인승 타면 너 갑갑해서 죽을걸? 이런 느낌이네요. 9인승 뭐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7인승 엄청 여유로워 보이죠. 근데 가운데 좌석에 지금 헤드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11인승이 볼륨 모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1인승 요즘 거의 안 팔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운데 좌석에 안전벨트도 없잖아요. 2점식으로 들어가죠. 3점식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3점식이 없죠. 이거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이건 좀
생산을 더 이상 못하게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전동 시트도 들어갑니다. 2열에 2열에 전동 시트가 적용됨에 따라서 1열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룸미러를 딱 봤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시트를 눕혀줄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아니 화면을 터치해서 시트를 눕힐 수 있다고요? 그쵸. 저거 진짜 완소 아이템인데? 레그 서포트까지 올라옵니다. 전동으로 레그 서포트가 전동이에요? 네. 괜찮은데? 갑자기 구매욕이 확 땡기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옵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G90도 삭제된 옵션이고요. G90 리무진도 삭제된 옵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9인승은 열선이 제공되고요. 리클라이닝 시트가 제공되고 앞뒤로 슬라이딩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선택하면 통풍 시트도 추가되고요. 파워 리클라이닝도 9인승에 옵션을 넣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인승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죠. 이번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얘기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에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야, 우리 그 전트림 기본 적용해준다. 아니 잠깐만, 드라이브 와이즈 전트림 기본 적용이 있고 네. 밑에 전트림 선택 가능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건 다 선택에 빼고 저 기본 적용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막상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운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뭐예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그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왜 저건 그럴 수 있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저것도 그럴 수 있어. 운전자 주의 경고, 그래 저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쳐.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싶은 느낌이 드네요. 차로 유지 보조?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정지 재출발, 이게 기본이라고? 미쳤죠. 정말 미친 옵션이죠.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와 진짜 이건 박수 쳐줘야 된다. 진짜 박수. 와 이거는 우리 모카를 구독하고 있는 거야. 안전이잖아요, 안전. 내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기능, 그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하지 않게 하는 기능,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능, 이런 거 이거는 네가 싫어해도 무조건 넣어야 돼.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옵션을 다 빼도 이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박수 쳐줘야 된다. 이건 진짜. 이제 선택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를 또 봐야 되겠죠. 그 뭐 이것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건 다 된 것 같은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걸 왜 옵션으로 뺐냐, 이거 다 돈을 더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이 옵션은 뒤쪽 범퍼에 양쪽으로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거기다 또 추가로 들어가는 기능은 네. 안전하차 경고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경고만 해주고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을 하면 보조까지 해줍니다. 보통 승용차 같으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측방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리다가 빡 봤거든요.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얘는 열면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기본이 충분합니다. 에어백이 일단 7개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에어백이 무릎 추가되었어요. 에어백 하나 추가됐다? 아니 센터 에어백은 왜 안 추가된 거야?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아 이거 중요한 기능이죠? 소렌토 이후로 처음으로 들어간 차가 카니발입니다. 제네시스도 안 들어가는 기능을, 충돌하고 나서 2차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기존에도 기본 적용되어 있었던 사양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혜자스럽다기보다는 약간 창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나는 지금 보면 야 이거까지 기본으로 넣어줬다고 하면서 되게 감동 비슷한 걸 했는데, 이게 기아차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아 기아차가 역시 옵션의 제왕. 기아차가 싫어하는 반응이 저 같은 반응일 거예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봐 주세요. 김한영 기자님은 이것도 넣어줬는데 제가 가격표를 자세히 봤을 때는 네. 최고급 트림에 이게 빠지네? 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이 시그니처로 변경되면서 네. 19인치 휠이 기본에서 빠졌고요. LED 테일 램프가 시그니처 트림에도 빠져 있습니다. LED 안개등도 시그니처 트림에서 빠져 있어서 이것도 네.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다 기본으로 들어있던 것들이 이젠 다 빠져서 별도로 사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까지 하면 풀옵션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른 거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사실상 비교해봤을 때 대략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50만 원? 지금 카니발이 좋아진 거에 비하면 250만 원 더 주고 그렇죠. 60개월로 나누면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60개월로 왜 나눠? 이게 정말 싼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네. 7인승으로 했고요. 네. 왜냐하면 9인승으로 하면 개별 소비스가 9인승을 면제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7인승에 팰리세이드는 2륜구동으로 비교를 7인승, 해보죠. 7인승, 2륜구동, 2륜구동 네. 디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카니발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었을 때 7인승 기준 4,800만 원이고요. 네. 팰리세이드 VIP 패키지를 제외한 캘리그라피의 듀얼 썬루프를 넣었을 때
4,8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차이. 그렇죠.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진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펠리세이드보다 아마 카니발의 옵션이 더 좋을걸? 그렇죠. 카니발 옵션이 정말 좋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펠리세이드만 해도 약간 전 세대예요. 붕끽붕끽하는. 붕칫붕칫하는 네. 이게 있죠, 약간. 거기다가 이제 카니발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HDA가 가능하고요. 터치 타입 도어 핸들도 제공하고요. 기아차 스파이지. 기아차 스파이죠. 펠리세이드가 장점도 있을 거잖아요. 휠이 20인치입니다. 20인치. 그리고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데요. 네. 핸들이 반펀칭이 들어가고 네. 천장이 스웨이드 천장입니다. 3열을 전동으로 접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폴딩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왜 카니발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팝업 싱킹 시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말이 좋아 팝업 싱킹이지 되게 불편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네, 뭔가요? 카니발에는 없는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펠리세이드엔 들어가 있습니다.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크다. 거기다 또 펠리세이드에서 좋은 점은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난 선택 안 할 거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위안이 되나? 있어도 안 산다. 없어서 못 산다. 다르죠. 60만 원 차이가 이 정도 나기 때문에 네. 펠리세이드랑 카니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가격 차이를 잘 따져보시고 어떤 게 자기한테 더 필요한가를 따져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정리 역시. 네, 카니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카니발에 바라는 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잘 먹히는가, 미국 시장에서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텐데요. 미국에서 잘 팔리나? 보면 잘 안 팔립니다. 꼴찌죠, 꼴찌. 아,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MPV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면 그 중에 꼴찌입니다. 가장 안 팔려요. 가장 잘 팔리는 차는 뭘까요? 다치 캐러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치 캐러밴이고요. 10년 전에 나왔어도 와, 이건 너무 클래식하지 않나? 그랬을 디자인이죠. 인테리어, 와, 이 버튼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 올해는 그분이 오셔서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작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세도나, 그러니까 카니발이 한 3,000대 팔았는데 다치 캐러밴은 36,000대 팔았어. 그 외에도 혼다 아더시 있죠? 그리고 도요타 시에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팔리는데 그 차들보다도 잽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려요. 근데 디자인이 이래. 디자인이 왜 이럴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무식해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MPV의 본질적인 기능을 바라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MPV라는 게 뭐냐, 그냥 스타일이 예쁜 거냐, 아니면 버튼들의 뭐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활용도가 사실상 사람 태우는 용도 외에 짐 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짐 싣기에도 불편하지만 차박하기도 불편해. 아니, 풀플랫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큰 차를? 미국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 여기 뭐 예쁘고 자잘한 기능이 아기자기하게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 실내가 되게 다재다능한 거 바라고 요 다양한 기능들 뭐가 있느냐, 이 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트와 인테리어와 수납 공간. 저희가 바라는 것도 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MPV의 뭐 기교 이런 것도 바라지만 네. 그런 것도 하면서 MPV의 본질적인 기능도 조금 더 챙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MPV와 SUV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차가 크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타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가끔 두 명이 타고서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겠죠. 저는 카니발의 콘셉트가 MPV면서도 SUV처럼 매력적인 여가 활동을 보내는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걸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시트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트가 7개에서 11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의자를 싣고 다니는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시트에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시트에 있어서는 아직 거의 만족감을 못 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연기관이 다 사라져도 시트는 남을 거잖아요. 시트가 겉보기는 다 똑같지만 품질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다음에는 시트 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럭셔리한 거는 옵션으로 빼놓더라도 네. 미국에 팔리고 있는 매직 스페이스 같은 차량을 꼭 한국에 들여와줬으면 좋겠어요. 2열 시트는 앞쪽으로 착 달라붙고요. 네. 3열 시트는 싱킹이 되기 때문에
매직 스페이스 차량은 차박이 가능합니다. 네, 매직 스페이스 있어야 되네. 우리나라에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실 MPV의 본질적인 기능도 하면서 럭셔리한 사람은 노블레스 시그니처로 가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그렇군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이 차가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결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시트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자동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많은 옵션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차였습니다. 조만간 사겠다. 물론 제가 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을 많이 태울 일이 있다면 카니발밖에 당장은 생각나지 않을까.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는 곳은요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네 이렇게 생겨서요. 이렇게 생겨서 안녕. 참 후줄근하지.